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차트서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뉴 위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신 뒤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님 나가셨는데요. 어디 가셨을까요? 들어오세요, 김성재님. 네, 5746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톡을 또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노을님께서 IQ에 대한 상담 감사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주린님께서는요, 넥스턴 바이오에 대한 또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 3부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쭈리닝님께서는 방금 방송 보니 MK맥스 호재가 있나 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쭈리닝님 방송을 열심히 보셨나 봐요. 네, MK맥스 호재가 있었나요, 전문가님? 글쎄요, 한번 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1부에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였던 종목들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모트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사옥 건립을 착수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13% 상승을 했고요. 6,12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6,72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모트렉스. 장초반 시초가는 5,410원 선이었습니다. 5,400원에서 5,800원 가량 올라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신사옥을 건립한대요. 네, 호재죠? 역시나 호재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장 초반에 또 급등하고 또 그게 수르륵 빠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호재들이 호재성 기사가 나기 전에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종가에 시간을 거래해서 만약에 많은 물량이 몰렸다. 그러면 이게 곧 기사가 터지겠구나 이런 거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종가에 조금 많이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종목들은 아침 시초가에 접근하시면 조금 오르고 오르는 듯 하다가 후루룩 빠지거든요. 이런 종목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기간을 가지고 이미 뉴스를 내기 전에 쭉 매집해 가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조용하던 종목에 조금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럴 때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트렉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이와 같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사옥을 건립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재료 소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재미로 소멸이 아니라 한번 이제 시작할 때 한번 분출이 나오고 또 완공이 되면 또 한번 분출이 나오고 보통 이런 형식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빠졌다고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신사옥 건립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기업의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조금 기대하시면서 앞으로도 좀 실적이 괜찮겠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수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소재 이 황아리를 최초 공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의 종가 살펴볼까요? 15,150원, 오늘 1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황화 리튬 최초 공개를 했다는 소식 속에서 이수화학이 오늘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장중에 12,900원이었던 시초가가 16,0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소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소폭소폭 종목들 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 뭐 각형 배터리 계속해서 비슷한 그런 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요렇게 기사가 난 시간을 보시면 딱 11시 54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걸 뭐 특정한 세력이 만든 기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수학 같은 시간대도 경우 중요한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보시면 장 초반에도 쭉 올랐다가 좀 빠졌지만 또 기사가 나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게 조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수화학에 대해서 이제 미리 조금 연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세력 같은 경우 좀 초반에 쭉 돌아왔다가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 이걸 뜻합니다. 특히나 요새 각형 배터리 이런 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리튬 이온 배터리들의 약점 또 뭐 화재가 났다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그동안 좀 뭐 LG 화학이라든지 여러 주가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각형 배터리로 더 좋은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뉴스 기사들에서도 이제는 각형 배터리,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 이런 관련주들이 앞으로 상승 기류를 탈 것이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오랫동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간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올랐을 때 나는 팔고 빠진다 이것보다는 앞으로도 쭉 지켜보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고체 배터리와 특히나 또 각형 배터리를 또 주목해야 된다. 2, 3년간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신 가운데 최근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흐름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전고체 배터리들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수화학이 이 황화 리튬을 최초 공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15% 넘게 상승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전고체 관련주들이 이수화학 빼고는 그렇게까지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1.8%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이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담아가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딱 이제 제가 이렇게 답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ETF에 투자하세요. 네. 네. 모든 게 담겨져 있는 ETF 테마를 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대장주보다 ETF일까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대장주가 요새는 거의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실종이 됐습니다. 대장주가 실종되고 이제는 골고루 한 번씩 올라가는 이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그냥 내가 오를 때마다 쫓아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빠질 때 내가 빨리 뺐어야 되나 이런 후회가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ETF를 투자해서 골고루 수익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 흐름을 많이 보였던 모습이었는데 조금씩 상승 탄력을 이제 받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는 오히려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SN입니다. 딩고 콘텐츠를 NF화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에 이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네, FSN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9,620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FSN이요. 최근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NFT화 기대감의 신고가를 보였는데 역시나 이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이 딩고죠. 이 딩고 콘텐츠를 최근에 또 가장 상승 강력한 테마인 NFT와 연결을 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가 안 됐을까요? FSN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주가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딱 11월에 들어서면서 이 NFT 관련주로 편입이 되고 기사 소식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가 딱 발표하자마자 또 상한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요새 NFT, 메타버스의
발가락이라도 담그면 이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발가락 담그면인가요? 네. 스치면 상한가, 스치면 VI였는데 그렇죠. 발가락만 담가도 올라간다라는 그래서 이야기군요. 네. 옛날에는 조금 이제 발목 정도까지는 담가야 올랐는데 네. 요새는 발가락만 닿아도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역시나 얼마나 이 NFT 메타버스가 강력한 소재인지 네. 또 반증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만큼 사실은 시장에 매력적인 종목들이 없다 이걸 또 반증하는 것이어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NFT 메타버스 한번 연관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니까 앞으로도 조금 주목해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NFT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정말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가락만 담궈도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인데 NFT 메타버스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네, 사실은 지금 실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뉴스에서도 한 그저께 정도 뉴스가 네.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소문이 무성한 NFT와 메타버스 실제로 실적이 나온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가 반증하는 건 뭐냐면 역시나 기대감이 지금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쏠릴 만큼 우리가 대표 주자들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우리는 이제 과연 어떤 기업이 제대로 실적을 낼 것인가를 이제는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여전히 뭐 계속해서 조금 NFT N자만 나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정말 실적으로 이어져서 폭락하지 않고 쭉 갈 것인가. 이제는 그걸 검증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들 대부분이 이러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목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의 메타버스와 NFT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NFT와 메타버스가 없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이 종목들밖에 안 가는데 언제 내 차례가 오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이게 너무 뻔한 대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네. 역시나 ETF 투자를 하시면 이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 정말 언제 어디가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장이 혼란하고 조금 어려울 때 특히나 ETF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ETF를 활용하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 이슈도 있고요. 이 글로벌 고객사에 러브콜이 잇따른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장 초반 85만 4천 원 시초가에서 90만 원 가까운 89만 2천 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상승 탄력을 받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미국의 값만큼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저기 최고가를 찍었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네. 정말 잘 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한때 한 2달 전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2달 정도 전이죠. 네네네. 왜 그때 갑자기 이렇게 상승했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많은 대거 지원이 있었나요? 네, 지원이 있었고 거의 국민 바이오주다라고 올라섰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걸 딱 보시면 이재용이 사면돼서 나왔을 때 저희는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이런 사면 이재용 얘기가 나오면서 부회장과 사면에 네, 또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아무런 발표가 없으니까 또 엄청나게 빠졌었습니다. 네. 보시면 최저가를 찍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미국에서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부회장이요? 네, 이재용 우리 삼성의 부회장 맞죠? 네, 네. 부회장도 지금 네. 다시 미국으로 또 가시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삼성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삼성의 여러 가지 수주 호재가 들어올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백악관에서도 삼성을 부르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참고한다면 역시나 삼성은 우리의 시장 주도주로 다시금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 이슈로서 많은 주가들이 또 상승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정말 8월 부근께 황제주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100만 원 선이 넘어서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2만 4천 원대까지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정말 조정을 기나긴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 아닌가. 이제 정말 반등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차트 분석으로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네. 뭐 차트 분석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동안 굉장히 조금 많이 팔다가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기관에서도 한동안 계속해서 정리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동반으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역시나 이 삼성의 여러 가지 호재가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 부분이 앞으로 뉴스화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당연히 90만 원은 훌쩍 뛰어넘어서 100만 원까지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지금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요? 왜 그러냐면 이 화이자 네. 그리고 모더나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우리의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공개를 했을 때 네. 가장 먼저 이 약을 따라서 복제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기관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 소식을 좀 봐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자로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순매수 행렬에 들어왔는데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실까요? 네, 지금 사도 괜찮지만 사실은 딱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네. 개인의 흐름입니다. 개인의 흐름이요? 네, 네. 개인의 흐름에 반대돼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개인들이 많이 사는 날이다 그러면 오늘은 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개인들이 팔고 기관 외국인이 사네 요때는 함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개인들과 만약에 함께 움직인다면 이 대규모 자금과는 또 우리 주식과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인과 기관과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과 관련주입니다. 애플과 관련주, 오늘 애플과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많이들 올랐어요. 2025년 완전 자율주행 애플카 나온다라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플카 소재와 부품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나닉스와 인포뱅크가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비고도 오늘 18% 상승 흐름, 오늘 굉장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LG전자가 오늘 9% 가까운 상승세를 또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사실은 저 대장주가 저렇게까지 오른다니요. 저 무거운 주가 네. 이게 역시나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특히나 더 사랑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역시 뭐 소부장 업체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은 보이는 건 맞지만 이거를 과연 마지막에 마무리할 업체는 어딘가 이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LG전자 정말 마무리 단계에서 모든 거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를 수 있고요. 사실은 이런 성장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오르는 폭이 적긴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감 가져가면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플카 관련주들 오늘 올라선 가운데 이 애플카가 애플이 2025년에 완전 자율 주행차 애플카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제히 다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LG전자가 오늘 9% 가까운 상승 흐름을 탄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더 LG전자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요새 해외 주식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도 LG전자지만 이 테슬라에서 왜 2025년 발표를 지금 했냐? 이거 좀
테슬라. 네. 애플에서. 네, 애플에서 왜 네. 굳이 4년 뒤인 지금은 2021년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를 하려다가 네. 이렇게 테슬라 이름이 나와버렸는데. 네, 테슬라 얘기도 해보죠. 다 해보죠. 네, 왜냐하면 네. 애플이 상당히 팡주로 속하면서 그동안 그렇죠. 굉장히 시총 상위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총을 추월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애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반전의 기회를 또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율주행차 카드를 꺼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작년부터 에픽카 이슈가 한번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는데 네. 이런 부분을 또 미국에서 한번 또 그런 그림을 만들어 보자 이런 투자에 대한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애플과 관련된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또 우리 시장이 한 번씩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발표만 했을 뿐입니다. 정확한 네. 공시는 없다라는 네, 거죠. 실적이 없습니다. 네, 실적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2025년까지 좀 길죠. 이 기대감 그렇네요. 구간이 너무 기니까 네. 이 부분 지치지 않고 좀 지금 들어가도 좋지만 좀 더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네네네. 올라간 종목들은 분명히 한 번 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실망감이 있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네. 또 빠지는 때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때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걸까요? 네. 그러면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최근에 이 지분 매각을 하면서 지분 매각일까요? 이제 주식을 좀 처분을 하면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테슬라의 이 회장을 좀 우리는 지켜볼 CEO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일론 머스크 워낙 네. 엄청난 이슈들을 몰고 다니고 굉장히 네.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핫하죠. 네, 정말 핫합니다. 우리나라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의 행보를 좀 추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투자를 진행해 왔는가를 우리가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어떤 거의 창시자죠? 예전에요? 네. 예전에 그 회사가 뭐죠? 기억이 안 나네. 페이팔의 맞습니다. CEO이죠. 네. 페이팔의 원래 네. 페이팔을 만든 창업자였고 이 페이팔을 거액에 팔고 난 다음에 이 투자금을 가지고 테슬라를 만들고 그렇죠. 또 테슬라에서 많은 수익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맞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보내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네. 근데 네. 이렇게 한번 주식을 처분했다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음. 이런 단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건 이 사람이 주식 차익 실현을 한 게 사실은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또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또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도 있군요. 네,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새 이제 어떤 분들에 의하면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 제 의견은 네.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 의하면 비트코인을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저는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얘기를 했으니까. 세금을 낼 돈은 이미 거기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낸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또 뭔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역시나 정말 좋은 사업가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공시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온 부분은 없지만 이 매각을 했다는 주식을 처분한 이유가 새로운 신사업 투자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군요. 아까 전문가님께서 서학개미로서 아니면 이제 미국 주식도 한번 바라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은 이 서학개미들이 미국장으로 가면서 미국장이 엄청 핫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미국의 상승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장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최근의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들어간 종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 매니저들이 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동하면 그 종목이 오른다, 미국에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장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을 볼 때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정말 투자에는 여러 가지 좋은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서학개미들을 조금 따라간다면 너무 좋은 기회를 또 맞을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아직은
기대 구간입니다. 이 기대 구간에서 이만큼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내서 앞서갈 것인가 이걸 좀 기다려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서학개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메타버스까지 또 연결을 시켜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1264057, 1264057 꼭 기억하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야 종목에 대한 고민이 채택이 되고요.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신 가운데 리차드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셔도 오늘 10시까지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전고체 배터리 ETF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찾아도 안 나오네요. 라고 쪼리닝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바로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더 톡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빵님께서 이렇게 인증샷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와 차트서퍼 전문가님 두 명이 다 나오게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네, 타이거 서퍼컷님께서는 메타버스 없어요 유유라고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정말 메타버스의 흐름이 너무 강력해서 없는 사람들 너무 서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주식장인데요. 메타버스 없어요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남겨주시면서 이렇게 살려주세요님께서 덕성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리차드님께서는 일진전기 상담 부탁드린다고 또 톡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들어오시고 톡을 남겨주고 계세요. 기흥니은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흥니은님. 또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신 가운데 형님 들어오셨고요. 넷마블에 대한 종목 상담도 남겨주셨습니다. 행복만땅님인데요. 오늘 왜 갑자기 빠지는 거죠? 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네, 상담 접수됐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희님께서는 서전기전 상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모두들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셔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얼른 남겨주시고 순서대로 상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혹시 네, 나왔습니다. 제 화면 보시면 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이 세 가지 ETF가 우리 지금 각형 배터리 대장주를 담고 있는 ETF입니다. 지금 보시면 3개월 수익률이 8% 이상입니다. 8%, 12%, 10%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3개월 수익률이 이만큼이니까 만약에 그냥 평균적으로 4를 곱하게 된다면 8 곱하기 4는 32고 12는 48이 되고 10은 40이 되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ETF에도 잘 투자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 쭈리님께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셨는데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네, SM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오늘 또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CJ가 SM을 6,700억 원에 매각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SM은 2.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는 77,800원, 오늘의 종가는 77,200원인데요. 비중 4%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의 흐름이 주목이 되는데요. SM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SM 좀 매각이 되면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보통은 매각이 되면 만약 매각을 당하는 기업이 좀 오르지 않습니까? 네. SM이 CJ와 ENM과 SM이 있으면 SM이 보통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까? 네, SM의 이게 왜 흐름은? 그러냐면 네. 저도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네. SM을 팔고 나갔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오늘 SM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SM에 대한 관심이 쭉 빠져서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내놓던데 정말 그래프상으로도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SM이 매각설이 나왔던 시점부터 그 전까지는 사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매각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한 번쯤 분출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만 원대의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개인분들이 이걸 어디까지 오르나 이걸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이 고가에는 이 종목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가에 들어간 이 그래프들을 분석해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 고가에 많이 사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개인들은 조금씩 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개인들이 팔고 나가고 있는 이 부분은 개인들은 조금 더 네,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77,8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은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병이 되고 난 뒤의 흐름,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에 흡수 합병이 되는 회사들은 그 전까지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합병이 되고 나면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도 타이밍을 딱 노리셨다가 익절을 하는 타이밍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SM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매수가는 13만 4,500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13만 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 하락을 했고요. 6.7%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오늘 장중에 14만 4천 원에서 시초가를 형성을 해서 14만 5,6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고 장중에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조정을 받는다 아니면 하락 추세 전환이다 뭐 이야기가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하락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며칠 전에 데우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 CEO가 좀 지분 매각을 했다 네, 이런 했죠. 소식과 함께 훅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개인들이 엄청나게 그날 팔고 나가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조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기관이 약간 빠져나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펀더멘탈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내부적인 악재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악재가 완전히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호재는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매출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을 우리는 좀 더 기다려보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3만 4천 원이면 이제 한 4천 원 정도 내려간 그런 가격대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서둘러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호재가 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종목 고민인데요. 매수가는 10만 7,500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좀 있네요. 오늘 매수가와 종가가 같습니다. 10만 7,50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1%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중에 11만 3,1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10만 7,500원. 네, 역시나 뭐 게임주 요새 되게 핫하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네. 기관도 최근에 뭐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매수를 시작했고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개인들이 그동안 좀 버텼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완전히 수량을 정리를 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펼쳐졌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개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또 조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가격 자체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워낙 이 고점에서 조금 들어가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뭐 조정은 올 수 있으나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게임주들은 보일 것 같으니까 너무 이렇게 뭐 긴장하시거나 섣불리 판단하시고 뭐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익절권에서 익절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뭘까요? 한국파마입니다. 매수가는 59,500원, 비중은 3%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오늘 47,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국파마가 1.6% 하락한 가운데 장중에 48,150원까지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59,500원, 비중은 3%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조금 올라가겠다 싶은 그런 타이밍에 딱 들어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가격대가 되게 재밌는 가격대인 게 역대 한 7차례 이상 부딪혔던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라면 다시금 이제 반등할 만한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조금 이제 특이할 만하다 하는 점은 기관과 외국인 보유 수량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번 들어와 줄 때씩 줄 때 이렇게 조금씩 분출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약 2달 가까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춘다 이런 전략보다는 외국인의 유입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파마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까요? LG 헬로비전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7,519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6,370원입니다. 오늘 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LG 헬로비전이고요. 매수가는 7,519원입니다. 비중 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LG 헬로비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기관에서는 많이 정리를 하고 나갔고 외국인이 다시 매집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개인들은 조금 비슷한 약간 홀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가 바로 매수하신 가격 조금 위인 8,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여러 번 위아래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쌍바닥이니까 사실은 지금 한번 추가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평단이 7,000원, 한 6,800원 정도까지는 낮아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다시 익절할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나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기다리셔도 이 부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중이 5% 정도 된다면 제가 볼 때는 10% 정도까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이 부분 익절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헬로비전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요. 상마 알미늄입니다. 매수가는 42,778원인데 비중을 남겨주시지 않았네요. 상마 알미늄 최근에 이 철강주들의 흐름 속에서 좋게 흘러갔던 종목 중이기도 한데 매수가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42,778원. 오늘의 종가는 8% 상승을 했지만 35,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이제 꼭대기에 있을 때 매수에 들어가신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 가장 이 꼭대기 점에 딱 매수 가격대가 이제 찍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철강주, 알미늄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지금 공장들을 조금 멈추겠다, 탈석탄을 조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알미늄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겠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보시면 좋을 게 외국인들은 별로 투자를 안 하는데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기관에서 최근에 조금씩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가장 높은 가격까지는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춘다면 충분히 익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 가격대도 괜찮지만 한 번 더 조정이 올 때를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제가 볼 때는 25,000원 선 가까이 간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그렇게 되면 35,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마 알미늄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계셔서요. 전문가님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코프로 HM입니다. 매수가는 152,507원. 오늘의 종가 상황은 91,500원입니다. 네, 매수가가 꽤나 높은데요. 비중을 남겨주시지 않았네요. 1.9% 오늘 하락하면서 91,500원에 마무리가 된 에코프로 HN입니다. 장중에 94,2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매수가는 15만 원 라인대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에코프로라는 이름이 들어간 종목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올라갔죠. 에코프로가요. 한참 네. 막 올라갈 때 이 종목 좀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겠다 싶은 생각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딱 그때쯤 기관이 물량을 털고 나왔고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조금 버티다가 나가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다면 다시금 이제 가격대는 높아질 것 같고 그런데 하지만 좀 더 나는 빨리 익절을 하고 싶다, 빨리 좀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사실은 딱 이 저점 다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5번, 6번째 부딪힌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면 평단가가 좀 낮아지고 그 다음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가격대가 12만 원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딱 중간 정도로 맞출 수 있는 그 가격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또 너무 짧지는 않을 것 같아서 2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비중을 안 적어주셔서 사실은 어떻게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조금 불투명할 수 있는데 네,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실 때랑 또 많다고 생각하실 때 두 가지의 경우로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비중이 적다면 딱 저점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빨리 낮추시는 게 좋고요. 비중이 많다면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조금 낮춰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HN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살펴볼까요? NK맥스입니다. 매수가는 22,700원, 비중은 2%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23,3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9% 오늘 하락한 가운데 장중에 21,5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22,700원, 비중은 다행히 2%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2%밖에 안 되시면 사실은 그렇게 염려하실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에 매수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보시면 이 NK맥스가 최근에 비소세포암 관련 치료제를 개발했다 네. 이런 뉴스를 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암이 또 되게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라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한동안 쭉 물량을 줄여 나갔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쭉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오늘 종가 같은 경우가 가장 매수세가 많았던 평단가를 보면 매수가 가장 많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딱 어느 정도의 이익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 지금 바로 요 매수하신 구간 정도가 딱 익절을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월요일 흐름을 좀 보시고 더 빠진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를 하시고요. 월요일날 약간 반등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저점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하시면 평단가 낮추면서 금방 다시 익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중이 2% 정도니까요. 이런 부분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기다릴 수 있는 분이라면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26,000원 정도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K맥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매수가는 96,0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조금의 수익권에 있는 상태십니다. 96,400원에 오늘 마감이 되었는데요. 0.2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중에 98,2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네요. 오늘 장 막판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매수가는 96,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0%.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주 최근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네, 지난번에 이제 막 상승하면서 이 고점은 돌파할 것 같을 때 딱 들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가능성이 있겠지만 최근에 되게 좋은 그 점은 뭐냐면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네,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현재 보시면 99,000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도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는 더 올라갈 만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부분 네. 굳이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익절. 지금도 뭐 물론 네, 그런 구간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저는 딱 10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는 조금 더 이 종목 기대가 된다 싶으시면 10만 5천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넷마블입니다. 매수가는 13만 5천 원, 비중 5%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12만 6,50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오늘 5.6%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13만 3,5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시초가는 13만 2천 원이었네요. 매수가는 13만 5천 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스펙타클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굉장히 올랐다 내렸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딱 요 정도 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뭐 제가 볼 때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2주 정도면 이제 다시금 사이클에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11월 안에 11월 말쯤이면 충분히 구매하신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세력 간의 다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팔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 따라서 조금 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 요새 게임주가 다른 게임주들이 너무 핫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제 관심을 잘 받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공매도 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격이 외국이나 기관의 공매도에 의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연말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넷마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고요.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한 주 네, 마무리네요.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무단히 많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 한 주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방송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